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미국 SEC의 새로운 기후 공시 규칙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가 한국 기업, 그중에서도 물류나 공급망 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근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비즈니스랑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스콥 1, 2, 3 배출량이 뭔지, SEC 최종안의 핵심은 또 뭐고, 그래서 우린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은 SEC 최종안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특히 물류나 공급망 관리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풀어보죠. 네, 좋아요. 그럼 기본 개념부터 가볍게 짚어보죠. 온실가스 GHG 프로토콜 기준 배출량 구분 있잖아요. 스콥 1은 공장 굴뚝이나 회사 차량처럼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배출, 맞죠? 네, 맞습니다. 직접 배출이죠. 그리고 스콥 2는 우리가 사서 쓰는 전기나 스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이고요. 그렇죠. 구매 에너지 관련 간접 배출. 마지막 스콥 3는 이게 제일 넓은 개념 같은데 원자재부터 폐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활동과 관련된 다른 모든 간접 배출, 공급망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SEC 최종안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했던 그 스콥 3 공시 의무가 결국 제외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빠졌군요. 네, 측정의 복잡성이나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한 결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그 대기업 LAF 그리고 중견기업 AF, 여기는 여전히 스콥 1과 2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 포함해서요. 스콥 3는 빠졌지만 1, 2는 그대로군요. 소규모 기업은요? 소규모 기업 SRC는 면제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 기업들, 특히 미국이랑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포스코 같은 곳은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권일 테고요. 2025 회계연도부터 스콥 1, 2 공시하고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니 준비할 게 많겠네요. 정확합니다. 직접 상장기업 부담은 상당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흥미로운 지점은 그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간접적인 영향이요? 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고객사에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현대모비스, 삼성 SDI, LG화학, 현대제철 같은 곳들이요. 이 기업들은 미국 고객사로부터 스콥 1, 2 배출량 데이터를 달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국 고객사들이 자신들의 공시 의무를 지키려면 결국 자기들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알아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협력사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회사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공급망으로 다 엮여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네요. 근데 측정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스콥 1은 그래도 직접 측정이라지만 해외 사업장까지 다 합치려면 복잡할 것 같고, 스콥 2는 전기 사용량 같은 건데 이것도 계산 방식이 좀 여러 가지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스콥2 계산할 때도 지역 기반, 로케이션 베이스드냐, 시장 기반, 마켓 베이스드냐 같은 선택지가 있고요. 또 한국 기업들은 한국전력의 배출 계수, 2021년 기준으로 0.4747kg CO2 EQ 킬로갑이라고 있는데 이걸 적용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PPA 같은 걸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걸 명확히 해야 하죠.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운송부문 탄소 배출량 계산을 위한 국제표준, 예를 들면 ISO 14083, ISO 14083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준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점점 더 정교해지는 거죠. ISO 14083. 와, 운송 탄소 계산 표준까지 나왔군요. 그럼 스콥 3는 SEC 규칙에서는 빠졌다고 해도 그냥 아예 신경 꺼도 되는 걸까요? 다른 데서는 요구 안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스콥3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90%까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주요 규제들, 예를 들어 EU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스콥3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SEC 기준만 맞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스콥3 관리도 결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 체계, 표준화된 계산 방법론,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탄소회계 솔루션 같은 디지털 도구 활용이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제3자 검증 준비도 미리 해야 하고요. 제3자 검증이요? 네. 처음에는 제한적 보증, 그러니까 기본적인 확인 수준이겠지만 나중에는 합리적 보증, 거의 재무감사 수준의 검증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정말 준비할 게 많네요. 그럼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혹시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응 전략 같은 게 있나요? 네, 단기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리 회사 현황 파악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중기적으로는 전사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건 그냥 규제 대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예 탄소 경영 전략이랑 연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특히 물류 운송 분야에서는 다양한 운송 수단별 데이터를 추적하고 경로를 최적화하고 또 협력사의 ESG 관리까지 신경 쓰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듣고 보니 SEC의 이번 조치가 당장은 좀 부담스럽지만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의 일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투자자 신뢰도 얻고 내부 효율성도 개선하고 또 미래의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그런 통찰을 조금이나마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속한 공급망 안에서 이런 규제 변화의 파도를 단순히 넘어야 할 비용을 벽으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이걸 미래 경쟁력을 다지는 투자의 기회로 바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다음 분석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